특히 궤양성 대장염이나 유사, 암 이런 것도 있을 때는 줄인다. 아시겠죠? 무조건입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이 궤양성 대장에 걸리면 수십 번 화장실 갑니다. 나중에 항문 다 헐고요. 그 다음에 혈변 나오고 엄청 힘들어요. 설사막하고요. 군 면제될 정도로 이 질환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크론병 아니라 궤양성 대장염도요. 그리고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딸에게 이런 식생활을 추천해 주셨고, 그 따님이 궤양성 대장염에 걸렸는데 혈액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통증도 있고 안 좋았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채식으로 바꿨는데 싹 나와버렸어요. 혹시 아실 거예요. 이곳에 입소를 여러 번 하셨고 건강마을에도 몇 개월씩 계셨고 하셨는데, 그분의 따님이 자연출 채식을 하고 현미잎 채식을 하고 소금 드시고 올리브유 드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사라진 거예요. 기적이 생긴 거죠. 약을 안 먹고도.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불치병, 거의 낫지 않는 병인데 이상하게 식생활을 바꿨더니 또 디톡스를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올리브유 먹고 아마씨 먹고 이렇게 했더니 궤양성 대장염이 사라진 경우들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사라지는 거는 당연히 약물에 의해서 이게 가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 생활을 하면서 그게 완화되고 사라지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약물 없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한 분은 보령에서 입소하셨던 분인데 궤양성 대장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변을 보기만 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결과를 봤을 때 물론 그 결과만 보면 나쁜 건데 그게 몸이 살기 위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제가 민들레 뜯어서 많이 드시게 하고 채식 그렇게 하고 야채 쪄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싹 나와버렸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병원에 가면 약을 먹었는데 나중에 약을 먹는데도 피가 계속 나오니까 이런 건 기적인데요. 옛날에는 이런 질병이 별로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육식이 원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정보를 쭉 찾아보면 궤양성 대장염이 왜 생길까 보면 대부분 유전자의 문제, 또 체질의 문제,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의학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러나 정확한 원인은요, 먹거리입니다. 특히 육식이에요. 육식이나 매운 음식들 장벽에 손상을 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질병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먹는 것만 바꿔도 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소화를 담당하는 이 장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은 잘못된 음식이 장에서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장 내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손상된 조직을 이제 몸에서 회복하려고 이제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궤양성 대장염이에요. 그러니까 회복하려고 반응하는 그 자체가 궤양성 대장염인데, 이 면역세포의 문제로 장세포가 공격을 당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 똑같아요. 그 자가면서 질환이나 이 면역세포가 공격을 당하면서 장세포가 약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식습관, 고기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혹은 또 여기 우유 계란 먹고 마시고 막 하다가 이게 장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손상된 그 장세포가 스스로 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암이 될 수 있거든요. 만들어요. 반응을 일으켜요. 그 과정에서 붓게 됩니다. 그 장이 붓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혈류가 증가하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자, 혈류가 그쪽으로 모이게 되겠죠? 그럼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치면 붓는 경험 하셨어요? 다치면 붓잖아요. 삐거나. 그러면 우리는 부으면 이거 되게 안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이 가서 치료하기 위해서 붓는 거예요. 혈액이 가서 치료하기 위해서. 통증 억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찬수건 되기도 하지만 그 붓는다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싫어하는 히스타민이 나와가지고 혈관을 확장시킨다고요. 이게 자연치유예요. 그럼 혈관을 확장시키면 우리 이 피부 표면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팽창되죠. 혈관이 커지니까 혈관이 수축이 되면 이것도 줄어들고요. 맞죠? 그러면 혈관이 팽창되면 혈액이 뭐가 된다? 많이 간다. 우리 다리 부러지면 혈액이 엄청 많이 가요. 그냥 막 엄청 가다 보면 뚱뚱뚱 막 보여요. 근데 그 붓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부러졌는데 안 분다. 그거는 이미 순환이 안 되는 몸입니다. 죽은 몸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몸은 무조건 붓게 돼 있어요. 이 원리, 외상의 이 원리와 똑같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히스타민이 사라져야 되는데 간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항히스타민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을 계속 쓰다 보면 이제 이런 잔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히스타민들의 정상적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약물 치료는 근본 치료와는 완전히 반대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통증을 억제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치료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약물이든 항암제든 항생제든 항히스타민이든 스테로이드든 어떤 것들도 도움은 안 돼요. 단지 도움이 된다? 몸이 덜 아픈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더 아픕니다. 내가 지금 아껴놔 덜 아픈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그게 더 쌓여서 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몸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안 아픈 것 같아. 소화가 안 돼. 한 분은 오늘도 식욕이 안 좋으니까 식욕 촉진제를 먹어야 되나요? 식욕이 안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몸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촉진제를 먹고 소화제를 먹고 그러면서 이제 몸 자꾸 억지로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몸이 더 나빠진다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잘못된 어떤 식습관에 의해서 망가진 장이 스스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통증이 유발돼요. 이때 장이 붓다 보니 먹은 음식물을 통과시키기 어렵잖아. 그죠? 그때 혈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상처를 내서 혈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변 봤다고 해서 막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거지만. 네. 몸이 살아나기 위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한 역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복부에 숯 패치나 숯찜질을 해주면 너무 좋아요. 네. 궤양성 대장염이 있거나 아니면 숯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장염이 있을 때 무조건 숯가루 먹는 거 이거 최고라고 생각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병든 닭이든 뭐 개든 돼지든 최고 좋은 게 숯이거든요. 이 장염이 있을 때.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요. 궤양성 대장염 화장실 정말 많이 다니는 분들 정말 좋은 거는 금식하는 게 최고 좋아요. 금식하는 거. 근데 이 궤양성 환자들에게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당분입니다. 당분 정말 안 좋은데요. 이 당분은 궤양성 환자에게 중독 현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궤양성 대장염만 아니라 모든 염증 당뇨, 암 똑같아요. 당분을 먹게 되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당분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먹더라도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은 웬만하면 갈아서 드시지 마세요.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저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암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위염이 있거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거나 뭐 한 분들 절대 과일 갈아서 먹지 마세요. 그러면 과일 마시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일을 먹더라도 껍질째 꼭꼭 씹어서 먹는 거 추천드리고 한 번에 많은 양 드시는 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먹다 보면 유방암 환자 이런 분들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과일을 막 많이 먹어요. 그러면 통증이 그 당분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네. 물론 과일에 당분이 뭐 무조건 해로운 건 아니지만 이제 과하게 먹을 때 우리가 과일 같은 거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과일뿐만 아니라 단 것들 많이 먹게 되면 반드시 인체에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도 당분이 안 좋고 이 처음에 이제 증상들이 보통 복통, 뭐 설사, 혈변 이런 것들인데 설사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가끔 생기죠. 우리 땅콩을 많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물을 바꿔 먹었다든지 혹은 또 많이 먹었다든지 뭐 이상한 음식이 들어왔다든지 설사가 생깁니다. 이 설사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속에 물을 이용해서 장을 씻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는 건데 잘못된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장은 뇌와 같이 스스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장은 뇌와 똑같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요. 위는 안 돼요. 간도 안 돼요. 다른 근육도 안 돼요. 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것들 설사도 하고 변비도 생기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 내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자꾸 판단을 못하고 계속 이 증상만 해결해야지 하다 보면 몸이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상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을 해결해서 증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다. 아시겠죠? 우리가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있을 때, 특히 궤양성 대장염이나 유사, 암 이런 것도 있을 때는 단 것 줄인다. 아시겠죠? 무조건입니다. 단 것을 줄인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 것은요 중독을 만들어요. 빵에 있는 글루텐도 중독을 만들어요. 단 것 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염증을 빨리 해결하려면 소금이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염증들이 있잖아요. 소금 많이 먹게 되면 염증 해결. 하지만 정지하면 안 돼요. 네. 고기를 끊어야 돼요. 고기를 먹게 되면 산소 부족, 혈액 불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염증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민들레 같은 이제 천연식품들, 미나리 같은 거, 간에 좋거나 장에 좋은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숯패치 사용하는 거, 숯가루 먹는 거 이런 되게 좋아요. 숯도 복부에다 찜질을 한다든지 숯패치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숯가루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 눈에 막 띄게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궤양성 대장염 혹은 또 염증, 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